안녕하세요. 경신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화 환원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조금 안 좋은데 이해하고 수업을 좀 듣도록 합시다. 자, 산화 환원의 기준은 우리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산화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산화와 환원은 이렇게 산소, 수소, 전자, 산화수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고, 이 산화수를 기준으로 하는 산화 환원은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잠시 두고요. 우리 1학년 때는 1번, 2번, 3번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산화되었다 또는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물이 1번 또는 2번, 3번 기준에 의해서 얻고 잃게 되면 생성물로 산화 또는 환원되었다. 이렇게 문장으로 완성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자에 의해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우리 개념풀 부교재 페이지 190페이지에서 페이지 19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 변화 얘기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 없는 내용도 선생님이 필기를 해가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중요하게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일단은 그 190페이지, 191페이지에도 있었지만 페이지 192페이지에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반도 있고 안 했던 반도 있는데, 일단 연소 반응 먼저 얘기 좀 하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연소 반응이 많은데요. 자, 먼저 얘기할 것 중에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마그네슘 우리 원소기 어떻게 쓰죠? 네, Mg고요. 자, 연소 반응은 누구랑 반응하는 거죠? 그래요,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산소의 화학식은 O2입니다.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네.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마그네슘은 2족, 그럼 2 플러스가 되는 애고, 산소는 16족, 전자를 2개 얻어서 2 마이너스 되는 애니까 1대1로 결합해서 MgO, 이렇게 화학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서,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정리를 해줬고요. 그런데 앞뒤 원소의 개수가 맞지 않네요. 그죠? 그러면 개수를 맞춰주면 우리가 정리해서 여기 산소가 2개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마그네슘도 2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산소를 잃었냐 얻었냐? 마그네슘은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그럼 마그네슘 입장에서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마그네슘이 우리 아까 연습했던 문장 보면 산소를 얻어서 1번 기준에 맞춰서 산화 마그네슘으로 산화되었다 할 수 있죠. 근데 산소 입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산화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지? 자, 그래서 기준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번 시간에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요, 전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화는, 그렇죠, 산화는 전자를 잃었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진짜 전자를 잃었나 한번 볼까요? 자, 마그네슘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산화 마그네슘이 됐을 때는
2 플러스 양이온이 됐어요. 그럼 전자 2개 잃었죠? 맞아요. 그러니 전자를 2개 잃어서, 그럼 잃은 수도 한번 써볼까요? 2개. 그래서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산소는요? 근데 그게 2개였으니까 곱하기 2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산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됐죠. 그럼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자 얻는 거 뭐라고 했지 우리? 맞아요.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2개 얻은 게 총 2개니까 얻은 거랑 잃은 게 똑같이 산화 환원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요.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또 딴 거 뭐 있을까? 자, 우리 또 지난 시간에 했던 반도 있고 안 했던 반도 있으니까 또 한번 다시 복습하는 겸, 그 다음에 안 있는 반도 있으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자, 보면요. 산소도 없고요. 수소도 없어요. 그러면 1번 기준, 2번 기준 둘 다 쓸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반응식 한번 써볼까요? 자, 나트륨 어떻게 쓰죠? 그죠? 1족 원소, 나트륨 금속이니까 원소기호 그대로 써주고요. 자, 염소는요. 원소기호 Cl입니다. 그죠? 근데 17족 원소는 어떻게 존재한다? 자연에서 원자가 전자수 7개. 근데 8개가 되어야 안정하다. 옥텟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 하나가 부족하네. 그럼 자기들끼리 있으려면 부족한 한 자리를 서로 채워줘서 단일 결합으로 공유 결합하니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결합을 해서 자, 1쪽은 전자 하나를 잃고 17쪽은 전자 하나를 얻는 이온 결합을 하겠네요. 그래서 NaCl 이렇게 화학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써주고 그 다음에 개수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화학식을 바꾸면 안 되니까 앞에 큰 숫자 개수로 개수를 맞춰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앞에 염소가 2개가 있으니까 염화나트륨에 앞에 2라고 표현해 줘야 되겠고, 그럼 반응물에 있는 나트륨에 2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뒤 개수 맞추니까 화학 반응식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누가 산화되었느냐? 누가 환원되었느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나트륨과 염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반응이 일어났더니 나트륨이 이온 결합을 하면서 전자를 하나 잃었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을 하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서 염화나트륨의 나트륨 이온으로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몇 개씩 개수 체크해보면 하나 잃은 거 2개, 하나 얻은 거 2개. 그래서 잃고 얻은 양이 똑같죠? 이렇게 또 체크를 좀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요렇게 지금 190페이지 또 192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우리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거기 190페이지에 있는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 있는 또 연소 반응 다른 거 우리가 쉬운 것도 조금 한번 체크를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동시에 색깔 변화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쌤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2개 동시에 같이 볼 건데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봅시다. 하나는 산화구리 2의 생성 반응
또는 뭐 구리의 연소 반응이라고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산화구리 2를 구리로 돌리는 반응 또는 환원시키는 반응.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산화구리 2, 구리의 연소 반응.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구리가 연소한대요. 그러면서 산화구리 2가 된대요. 여기서 선생님이 2가 뭐의 힌트라 그랬죠? 맞아요. 금속이 2 플러스 형태의 양이온이 된다라는 힌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을 쓰면 어떻게 된다? 자, 구리가 연소합니다. 그러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 2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산소는 16족이니까 2 마이너스 형태가 되고 구리는 2 플러스 형태가 된대. 그러면 1대1로 결합하겠죠? 그러면 CuO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개수를 한번 맞춰줘 볼까요? 그러면 산소가 2개니까 위에 있는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과 개수 형태가 똑같아지죠?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애가 2 플러스 형태가 되고요. 2 마이너스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구리는요. 전자를 잃어서 산화구리의 구리 이온으로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고요. 산소는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개수를 맞춰보면 2개 잃었는데 그게 2개니까 그 다음에 얻은 것도 2개 얻었는데 그게 2개니까 개수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색 변화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색 변화를 체크를 좀 해보면 색 변화 자, 원래 구리 색깔은요 붉은색입니다. 그럼 붉은색 구리가 산화구리로 바뀌게 되면 산화구리 2로 바뀌게 되면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 변화가 있게 되더라. 이게 특이한 점이다라는 거. 그거를 좀 체크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산화구리 2를 다시 구리로 돌리면 반대로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겠죠. 반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돌리느냐?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탄소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탄소를 이용한다. 탄소를 이용하면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자, 해보면요. 자, 그러면 산화구리 2 어떻게? 2 플러스라는 형태니까 CuO를 탄소를 이용하면 이 탄소가 산소를 뺏어와서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구리로 돌릴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반응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산소가 2개가 됐으니까 그러면 또 반응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던 겁니다. 쌤 목소리가 좀 점점 이상해져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이온의 형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산화구리 2에서 구리 이온은 2 플러스 형태, 산화 이온은 2 마이너스 형태, 탄소는 중성인 형태니까 0이라고 표시해 주면 될 거고, 자, 생성물이 됐을 때 구리는 중성인 형태니까 0이고요. 이산화탄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공유결합이라서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1번 기준, 산소를 얻었다,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화환원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1번, 2번, 3번 기준 중에 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그죠?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요. 이산화탄소로. 그 다음에 산화구리 2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얻었죠. 소리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환원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산화환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요 산화구리는 검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되돌아온 요 구리는 붉은색으로 보이니까 색깔 변화도 확인할 수 있더라. 요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산화환원 반응 확인하는 거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91페이지에 있는 거기 실험 그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색 변화도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어떻게 해서 변화하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누가 만나면 반응을 하는지 이제 그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책에 없는 것도 할 거니까 잘 듣고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시작.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고요. 이거는 2학년 가서도 나중에 시험 문제 또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양적 관계에서도 어렵게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 자, 금속과 금속 이온 수용액의 반응이라고 해서 나름 중요 표시 많이 해 놓으시고요. 자, 금속은 고체죠. 그 다음에 금속 이온 수용액이라는 거는 물에 들어가서 금속 양이온과 그 다음에 어느 음이온으로 이온화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용액으로 녹아있는 상태, 수용액으로 녹아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그려보면 이제 뭐 요런 형태예요. 지금 그럼 비커 속에 수용액이 있는데 어떤 뭐 양이온이 있고 어떤 이제 음이온이 있는, 그럼 요게 이제 금속 양이온입니다. 양이온이고 뭐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2 플러스일 수도 있고 3 플러스도 있어요. 그냥 어쨌든 플러스를 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금속이 들어가요. 금속. 그러면 이 금속과 금속 양이온이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리 교체가 일어납니다. 자리 교체가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 자, 이때 포인트는 자, 이때의 포인트는 포인트 땡땡. 자,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이 아까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갈 금속이 이온화가 더 잘 돼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이미 금속 양이온이 있는데 들어갈 금속이 이온화가 더 잘 돼야 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금속은 둘 다 양이온이 잘 되는데 둘 중에 들어갈 금속이 더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 그럼 그 얘기는 이 금속 양이온과 이 들어갈 금속 중에 들어갈 금속이 힘이 더 세다는 얘기. 공격하는 금속이, 이 얘기는 공격하는 금속이 더 세야 된다. 더 세야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 이온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화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그럼 누가 더 잘 되는데요? 누가 더 세지? 누가 더 잘 되지? 이게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예시를 보고,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최종 정리를 위해서 책에 있는 191페이지 두 가지 일단 예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지금 자료에 보면 거기 손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지금 보면 구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판을 넣고 반응을 시키는 그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색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반응식으로 옮겨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거의 제목은요.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자,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질산은 수용액, 구리 이렇게 해요. 그럼 일단 지금 반응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은수용액 그러면 금속 이온 수용액과 금속의 반응인데 들어가는 금속이 금속 양이온보다 세야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들어가는 금속이 금속 양이온보다 세야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구리가 지금 은이온보다 반응성이 크단 얘기예요. 힘이 세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반응이 일어났구나. 일단은 여기서는 구리가 더 세네. 일단 그거는 알 수 있는 상황. 자, 그러면 한번 반응식을 적어 봅시다. 자, 구리입니다. 구리가 공격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은이온한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은이온 어떻게 쓰더라? Ag 플러스. 질산은 수용액이니까 질산이온은 NO3 마이너스.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 지금 구리가 퐁당 들어가서 은이온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도 양이온 되고 싶거든. 비켜 이 새끼야. 요겁니다. 그랬더니 은이온이 딱 보니까 내보다 세네. 알겠어요. 하고 비켜주는 이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보다 안 센 애가 왔어요. 비켜 이 새끼야. 야, 내보다 힘도 안 세면서 꺼져. 이러겠죠? 그래서 센 애가 오니까 비켜줘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gNO3 하고 자, 하면 이제 자리 바꾸기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구리는 별다른 말 없으면 2 플러스 형태. 그죠? 그래서 그럼 얘가 한 개 더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반응식을 적어주면 별다른 힌트 없으면 구리는 2 플러스 형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 CuNO3 하고 2 적으려니까 뭐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괄호해서 2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맞아요. 더하기 조금 밑에 적을게요. 더하기 은이 2배가 소출되는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산화되는 애는 누굴까요? 자, 우리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자,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애는 지금 중성인 애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구리입니다. 그죠? 얘는 구리가 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나가 했더니 은이 쫓겨났어. 그러면서 구리 이온으로 녹아 들어갔어요. 그러니 뭐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습니다. 몇 개 잃고? 2개 잃고요. 그죠? 그리고 은 이온이 2개가 전자 2개를 받아서 전자를 얻어서 그러니까 구리가 전자 줬죠. 야, 전자 줄 테니까 나가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이 뭐 울면서 알겠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환원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원래 자 색 변화가 일어나요. 질산은 수용액은요 무색입니다. 무색입니다. 그런데 얘가 황산구리 아니 질산 구리 2수용액으로 바뀌죠. 근데 구리 이온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푸른색 수용액으로 수용액 색깔이 진해지면서 수용액 색깔이 바뀌어요. 수용액 색깔이 바뀌어요. 그런데 금속 색깔도 바뀝니다. 수용액 색깔도 바뀌지만 금속 색깔도 바뀌어요. 구리 무슨 색이죠? 아까 붉은색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붉은색인데 얘가 수용액으로 녹아들면서 푸른색 수용액으로 바뀌는 대신에 은이 구리 표면에 덮이면서 은색으로 말 그대로 반짝반짝 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변화도 나타나고 산화환원 반응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전자의 이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으로 이 실험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자, 구리랑 은은 이온으로 변화 또는 중성으로 변화하면서 전자를 주고받는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전자의 이동이 없는 변화가 없는 애가 있었어요. 전자 이동 없고 변화 없는 이온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 없는 이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데 남들 변할 때 나는 옆에서 구경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얘죠, 얘. 얘. 그죠? 그래서 질산 이온 얘가 구경꾼 이온이다. 이 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자, 그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마그네슘과 황산구리 2수용액의 반응이라고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또 해봅시다. 금속과 금속 이온 수용액의 반응에서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보세요. 자, 수용액은 누구라고? 황산구리 2수용액이래요. 구리 이온, 그 다음에 황산 이온이 있어요. 이 상황에 누가 덤볐다고요? 마그네슘이 덤볐대요. 그러면서 뭐 마그네슘이 구리 이온한테 그런데요. 야, 비켜. 그랬더니 반응했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얘는 반응했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구리보다는 마그네슘이 더 세네. 이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이 성립했다는 거 알고 우리가 반응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마그네슘과 Mg, 황산구리 2래요. 그럼 구리 2 플러스 황산이온 SO4 2 마이너스 Cu SO4 얘가 반응을 하면
자, 비켜 하니까 쟤 세네? 알았어, 비켜줄게. 그냥 못 비키겠는데? 그럼 전자 줄게. 비켜. 이거죠. 그랬더니 둘 다 2 플러스니까 Mg SO4로 바뀌고, 그러면 구리 이온은 전자 2개를 받고 구리로 석출돼서 나오는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의 이동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그랬는데 자리를 뺏으면서 마그네슘은 2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자, 황산구리 수용액은 2 플러스 형태였어요. 근데 전자 2개를 받고 구리로 석출돼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얘기해 봅시다. 마그네슘은 3번 기준 전자를 잃고 황산 마그네슘의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되었고, 황산구리 수용액의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죠. 자, 이때 잃고 얻은 전자의 수는 2개로 서로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색변화도 한번 볼까요? 다시 색변화. 자, 일단 수용액의 색변화를 먼저 보면요. 자, 황산구리 이온이 무슨 색이라 그랬죠? 맞아요. 푸른색이라 그랬죠. 푸른색인데 황산 마그네슘 수용액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무색으로 바뀌었을 거고요. 점점 연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속의 색깔은요. 마그네슘인데 구리로 바뀌었으니까 은색, 반짝반짝하는 은색, 은색? 보통의 광택, 은색에서 붉은색, 금속 색깔로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 다른 금속들은 이온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금속으로 석출되는데 노는에 있다 그랬죠. 다른 애들이 반응할 때 반응하지 않는 이온 뭐라 한다고? 그렇죠.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변화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은 뭐? 그렇습니다. SO4 2- 황산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했는 걸 똑같아요. 자, 1번, 2번, 3번. 우리 산화환원은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있었고,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산화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반대였고요. 하나가 잃는 게 있으면 하나가 얻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잃는 양만큼 얻는 양이 같다라는 거. 그게 물질이든 전자든 똑같다. 그겁니다. 그거를 정리를 좀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우리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아까 앞에서 내가 질문했던 거. 자, 금속 이온 수용액에 들어가면 금속이 반응성이 더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더 크냐고, 누가. 그럼 반응을 한다 얘기해주면 우리가 알겠는데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얘기 안 해줄 때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옛날 과학자들이 다 해놔서 순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금속의 이온화 경향, 그거 정리를 하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책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하는 거 반드시 잘 같이 필기를 하고 정리를 잘 해서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잘 따져서 기억을 해놨다가, 자, 누가 누구 이온 수용액이랑 만나서 반응을 하느냐를 잘 따져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고 산화환원을 따질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금속이 반응하는 세기 순서입니다. 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 순서 또는 반응성 경향 순서라고 하는데요. 처음 보는 것도 좀 보이고요. 우리가 주기율표 외우던 순서도 아니고요. 뭐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놓고 중간에 쌤이 괄호를 쳐서 수소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수소는 금속은 아니지만 양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산염기 할 때 얘는 물에 들어가면 수소 이온으로 양이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 수소 이온을 기준으로 해서 수소 이온보다 양이온이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또 반응성을 따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해줘야 되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외우는 요 묶이는 방법을 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원소 기호 이름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재밌는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 칼륨이죠. 그 다음에 Ca, 칼슘이죠. Na, 나트륨. Mg, 마그네슘. Al, 알루미늄. Zn, Zn, 아연이고요. Fe, 철이고요. Ni, 니켈이고요. Sn, 요거 처음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얘 이름 주석입니다. 주석.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그 술잔으로 많이 쓰던 조금 무거운 금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Pb, 요거는 납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금속은 아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요 수소,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보다 금속이지만 양이온이 잘 안 되는 구리. 그 다음에 Hg, 수은. 그 다음에 Ag, 은. PT, 뭐였더라? 백금이고요. 그 다음에 Au, 금. 그래서 금, 백금, 은, 요 비싸서, 그죠? 이온이 잘 안 돼. 그죠? 되면 안 돼요. 그죠? 원 그대로 있어야 돼요. 뭐, 요렇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제 앞글자를 좀 따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조금 웃기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자, 칼, 가, 나, 마그네슘이라서 뭐 이렇게 갑시다. 알, 아, 배, 니, 주, 납. 수소라서 한숨 쉬고요. 구, 수, 은, 백,
그래서 쌤 어떻게 외우느냐? 칼카나, 그러더나,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사투리 좀 써서 칼카나, 망하라, 그 망하래가, 그래서 패서 니 줄까? 뭐 이거예요. 패니 주납? 그래서 이제 애가 맞고 왔어. 이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러더나 그 망하래가, 그래서 패서 니 줄까? 그랬더니 애가 아니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 거야.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제 애를 이렇게 몰래 싹 때려서 애한테 복수를 해줬더니 그 애가 감동을 해서 마음이 구순. 그래서 엄마한테 백금을 선물했다는 그런 뭐 얘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먹지스러운 얘기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면 뭐 하여튼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어느 게 더 크냐, 어느 게 더 작으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제일 처음에 있는 칼카나 이쪽 부분이 큰 애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반응성이 큰 애고요. 반응성이 큰 쪽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은 애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읽기 쉽고요. 양이온되기 쉽고요. 산화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전자 읽기 어렵다, 양이온되기 어렵다, 산화되기 어렵다. 그러면 반대니까 그러면 얻기 쉽다, 음이온되기 쉽다, 환원되기 쉽다. 그거 아닙니다. 얘들은 금속이기 때문에 환원, 뭐 얻다,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왼쪽에 있는 애들보다 약하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왼쪽에 있는 애들이,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이 오른쪽에 있는 수용액 애들이랑 만나서, 즉 왼쪽에 있는 애들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한테 공격을 하면 자리를 뺏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공격을 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되는데 요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아연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들어가서 야 자리 비켜 하면 반응이 일어난다고. 근데 반대로 아연이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들어가서 야 자리 비켜 하면 반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반응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화 환원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단 이 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이야기들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